2025년 7월 12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안이나 혹은 이슈를 접하는 모습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대략 그 사람의 패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평가를 쪼다 같다, 그릇이 작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인플레이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일시적이라고 평가를 했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막 상승하니까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져서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75bp 금리 인상을 연달아 4번씩 해댑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트럼프의 관세 전쟁만 지켜보면서 금리 결정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쪼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통화 정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무모해도 안 되지만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똑딱똑딱 시간을 흘리면서 거기에 이자라는 녀석을, 부채라는 녀석을 더덕더덕 몸에 붙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커지죠. 그 무게감이 나중에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를 한번 볼게요. 트럼프가 지난번에 당선됐을 때, 이번 말고 지난번에 당선됐을 때, 그때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매번 짜증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젠장 무슨 맨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이렇게 트럼프 뭐 이렇게 대통령 이름이 많이 나와 라고 투덜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는 멕시코에 장벽을 지었고요. 오직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트럼프의 무역 전쟁, 중국을 상대로 시작할 때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중국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뺏어가는 민족이다. 그런 쪽으로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약간 이성적인 그런 서방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대응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댓글 중에 미쓰리는 친중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도 있어요. 많이 모자라신 분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트럼프의 미중 무역 전쟁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대한민국도 윤석열 뽑았는데요. 그죠? 또다시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트럼프가 선택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조 바이든의 어떤 무능이죠. 예. 너무 올드합니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올드합니다. 여하튼 트럼프의 패턴을 보면 제가 최근에 금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 저는 매일매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하다 보니 트럼프가 이런 패턴을 보이네? 라는 것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처음에 4월 달에 트럼프는 주 초반에 관세 전쟁을 세게 지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증시가 휘청했었죠. 다들 아이고 올 곳이 왔구나 이랬는데 그렇게 증시가 하락하자 트럼프는 본인이 좁니다. 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포인트 만들겠다 해서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장중에 찍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고 뭔가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희망을 국민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관세 전쟁을 세게 질렀고 그 관세 전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했어요. 트럼프도 쫄았습니다. 여러분이 공포감을 느낀 것처럼 트럼프도 쫄았어요. 그래서 세게 질렀던 관세 전쟁을 걷어들이고
시간을 슬슬 벌면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뭔가 중국 시진핑과 대화했다라는 그런 헛소리 개소리도 하면서 어느 순간 보여준 패턴이 뭐냐면 자기가 뭔가 시장에 힘을 보여주고 싶은 이슈가 생기면 주 후반에 던집니다. 왜냐하면 주말을 끼고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기 어렵거든요. 그게 제가 트럼프가 주식시장 빠지는 게 무서우니까 어떠한 이슈를 주 후반에 던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자, 대한민국이 미국과 이제 지금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그 무역 협상을 주 초반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 미쓰리가 그러더라. 미쓰리가 그러는데 트럼프는 주 초반에 뭔가 악재가 나와서 뉴욕 증시 흔들리는 거 이미 쫄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놈도 나이 먹으면 약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요. 트럼프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젠 70대 노인입니다. 증시가 빠지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했을 때 주 초반에 해서 우리도 물론 타격을 받겠죠. 그러나 미쓰리가 얘기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잖아요. 대신 만약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트럼프는 쫄 겁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하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7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 7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7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상승 마감했는데 물론 트럼프는 여전히 브라질에 50% 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뭐 구리에다가도 50% 관세 부과하겠다고 막 시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견조한 이유는 7월 7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미국 경제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트럼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주식시장은 아유 저 새끼 또 지랄이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내놓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 최근 들어서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트럼프가 뭐라고 개소리해도요 주식시장이 이제 그러려니 한다 이런 멘트들이 나옵니다. 물론 저처럼 저급스럽게 나오진 않고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지만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7월 10일 뉴욕 증시 강세 마감입니다. 다우지수가 0.43, S&P 500이 0.27, 나스닥이 0.09% 상승입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5천 건 감소해서 22만 7천 건, 시장 예상치 22만 5천 건보다 적게 나왔다. 자, 그럼 미국 경제가 좋냐? 아니에요.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경제를 좋은 위치에 확실히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로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본다. 올해 남은 기간 2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기간이다. 그럼 지금 7월이잖아요. 12월 달까지 과연 FOMC 회의가 얼만큼 남았는지 보면 당장 이번 달 말 7월 29일부터 7월 30일 그리고 8월 달에는 없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17일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 그리고 올해 말인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4번의 금리 결정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남은 기간 2회의 금리 인하라고 했으니 지금 7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63.9%입니다. 그러면 9월 달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할까? 아니면 10월 달 혹은 12월 달 요렇게 7월 달을 제끼고 남은 기간 동안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 생각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당장 뭐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같은 분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못해요. 왜? 쪼다거든. 자, 7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하락 마감합니다. 다우지수가 0.63% 하락, S&P 500이 0.33% 하락, 나스닥이 0.2% 하락입니다. 자, 금요일이잖아요. 트럼프가 좀 세게 나갑니다. 7월 9일 수요일 트럼프가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약했어요.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세게 나가요. 내용이 뭐냐? SNS에 캐나다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공개했는데 관세율이 35% 책정되게 서한을 보냈다고 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 보내는 관세 서한도 곧 발표할 거다,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7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는 없었고요. 금리에 관련돼서는 9월달 기준금리 25bp 인하 확률이 62.2%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7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9월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63.9%였는데 하루 만에 소폭이지만 62.2%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가 약간 세게 지르는 관세 협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야, 관세 전쟁 계속 저렇게 진행되면 물가 상승할 텐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올라갈 텐데 금리나 어렵겠는데라는 심리가 작용됐다라는 거죠. 캐나다의 35% 관세,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도 2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쫄았다. 이렇게 7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한 경제지표 없는 상태에서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캐나다와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시장은 관세가 발표되는 8월 1일까지 협상 기간이 남았지만 대부분 국가가 결국 고율 관세에 직면하게 될 점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주중에는요, 물론 다음 주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6월달 소매 판매 발표되죠. 미국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거예요. 과연 이 경제 지표가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영향을 얼만큼 받을지는 또 예상치도 봐야 되고 흐름도 봐야 되고 또 발표됐을 때 그 발표 수치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도 예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되는 가운데 이번 주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오로지 트럼프의 주둥이에만 관심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주 초반에는요, 한국과 일본에 관세 서한을 보냈다, 뭐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는데 주식시장이 그닥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S&P 500이나 나스닥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뉴욕 증시가 완전히 뉴욕 증시에서 지금 미국 경제는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오로지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 대한 생각을 저 새끼 또 떠든다,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잘 버티고 있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장중 움직임이 있든 종가 기준이든 장중에 3,200도 찍고 3,000포인트를 지키는 3,100포인트를 열심히 지켜주고 있는 거죠. 지금 수급은 굉장히 활발하게 손바꿈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손바꿈이란 물량을 넘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은 개인이 사고 내일은 외국인이 사고 내일은 외국인이 팔고 올해는 기관이 팔고 내일은 또 개인이 사고 이런 매매 주체 움직임이 굉장히 활달하게 움직입니다. 예전에 2,5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까지 외국인들이 쫙 살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장중에
움직입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패턴을 보면 어느 순간에 흥분하는 구간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때문에 관세 전쟁에서 빠질 것 같아. 근데 하락해도 뭐 예를 들면 3,100포인트를 지킨다든가 3,000포인트를 지키면 아싸 지켰어. 조정이었구나. 그래? 조금 더 지켜봐야지. 근데 또 올라가다가 또 빠져요. 근데 그 빠지는 게 역시 3,000포인트를 지키고 3,100포인트를 지켜요. 트럼프의 무역 관세가 어쩌고 해도 대한민국 코스피 잘 지키네.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흥분해서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뛰어드느냐? 이런 패턴이 읽히면, 증시가 빠지면 이제는 조정이니까 이거 들어가도 돼. 최근 움직임 보면 개인들이 언제 사는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러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주식시장은 패턴이 읽히면 패턴을 틀어버립니다. 매번 그랬어요. 저는 트럼프의 무역 관세는 앞서 얘기했던 미쓰리의 이야기를 요즘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기자들이 받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 트럼프의 주둥이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시장은 저 새끼 또 떠든다 그러려니 한다 라는 건데,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뭐다? 미국의 경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매일매일 봐도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떠나서 그냥 모든 기사를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경제가 좋냐? 안 좋다니까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많이 접하시게 되면 오로지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그거 따라가면 5,000포인트 갈 수 있어. 미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거지만 실질적 미국 혹은 유럽 혹은 브릭스 이런 곳의 경제를 걱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걱정을 안 해요. 저는 이거를 걱정합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 증시가 올라갈 거예요. 모레 내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멘트로 하는 얘기가 있죠. 주식시장을 즐기되 흥분하지 마셔라. 만약에 지금 트럼프의 무역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지표는 안 좋은데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연준이 인하는 못하고 있고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증시 격언처럼 증시는 두려움의 벽을 타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움직이는데 큰 덩어리를 숨긴 듯한, 큰 덩어리를 보여주지 않는 듯한 증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음 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라든가 베이직 같은 게 발표가 될 텐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상승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소비자 물가지표가 만약에 둔화된다면 이거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둔화되는 건데 전문가들은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예쁘게 포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을 때는 트럼프의 무역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하겠죠. 오로지 모든 관심은 트럼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식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또 경제지표 같은 거 예상치를 보고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려야겠지만 지금 가장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진짜 중요한 미국 경제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아쉽게도 글로벌 증시는 미국이 만약에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란 이야기 나와서 흔들리면 글로벌 증시는 어쩔 수 없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만 증시를 즐기시되 흥분하지 마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7월 중순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미국의 옵션 만기일도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베이지북, 소매 판매, 기타 등등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월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주택지표 같은 것도 발표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경제지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